네, 반갑습니다. 골경 칼리 동호회 지도사범 김대웅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오늘 그냥 좀 편안하게 타법인데 편안하게 플로우 연습하는 개념으로 할 건데, 지금 이제 어떻게 운동을 했냐면 출근길에 한 3km를 뛰었고요. 3km 뛰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계속 지금 한 달 반 넘게 몸 만들기 돌입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게 40대 50대부터는 근력 운동을 별도로 따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뭐 택견, 그 다음에 검도, 그 다음에 칼리 지도자 활동할 때 이제 각각 다 달라요. 검도를 젊었을 때 제일 오래 한 게 이제 검도였는데 20년 가까이 했거든요. 택견은 사실은 워낙 어릴 때부터 했던 거라서 그냥 생활의 일부분이고, 이제 검도를 제가 이제 도장에 가서 체계적으로 배운 거는 대한검도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는 비중이 검도가 거의 80이고 근력 운동은 한 20? 그러니까 이제 검도 한 1시간에서 2시간 스파링하고 상호 연습 스파링하고 나면 이제 푸시업이나 윗몸 정도, 그 정도, 아니면 이제 검도장 못 갈 때 좀 근력 운동하고 이런 정도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40대 50대 이상 분들은 비중을 5대5 정도는 바꿔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근손실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무술만 해서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는 거는, 오늘 루틴은 뭐였냐면, 이제 3km 뛰고 와서 이제 저는 덤벨로만 하거든요. 바벨을 안 해요. 바벨을 하면 지금 제 사무실에 공간을 너무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덤벨은 무게 조절하면 다양한 무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밸런스 유지하는 감각을 익힐 수 있어서 무술 수련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덤벨로만 하는데, 오늘은 이제 덤벨로 한 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양손으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풀업 밴드로 풀업 5세트, 그 다음에 덤벨로 10세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개발한 루터쌤 전신 운동, 그 이제 파워 밴드 있죠, 프로용으로 하는 거. 이제 그 모션은 제가 정말 추천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전체 근육의 한 80% 이상을 다 자극시킬 수 있고, 제가 이 모션을 개발했던 게, 집사람이 선천적으로 뒤에 삼각뼈가 없어요. 이쪽. 예, 이제 이게 근데 흔하대요. 한국 사람들 거의 한 15% 정도가 이렇다는데, 그러니까 허리가 되게 약해요. 그러니까 뒤에 받침뼈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집사람 연애 기간하고 결혼한 거 다 치면은 15년 넘어가는데, 집사람 그 젊었을 때부터 제가 케어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도 한창 할 때도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허리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옛날에 태권도 선수 잠깐 차출됐다. 저희 때는 차출이었어요. 너무 잘하면은 데리고 가거든요, 학교에서. 제가 도망쳐 나왔는데, 하여튼 그때쯤에 다쳐가지고 중학교 3년 내내 고생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는 허리 공부를 좀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집사람 케어 해주기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몇 해 전에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과정, 집체 교육 과정을 전부 다 이제 이주하면서 그 모션을 확립을 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 이제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허리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이제 허리에 부담을 적게 주면서 근육을 자극시킬 수 있는 모션을 개발한 거고, 풀업으로도 이제 풀업 밴드로도 할 수 있고, 뭐 물병을 들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개발하고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 운동 유튜브 있잖아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저는 서울대 그 재활의학과 교수님 맞죠? 정성근 100년 운동 책 저자 정성근 교수님 맞나요? 저는 그분 채널을 보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분은 진짜 거의 대학 수준의 강의를 하세요, 진짜로. 그래서 거기 보면 정말 저도 이제 트레이너 과정을 이수를 했지만, 트레이너 과정 이수할 때 보면 재활 선생님들, 그 다음에 트레이너 분들마다 전부 다 이게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이,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논문에 따라서 이해관계 이렇게 충돌되는 부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정성근 교수님 그 유튜브에 영상 강의예요. 거의 뭐 대학 수준의 강의인데, 그걸 보시면 얼마나 우리가 해외 논문을 인용하면서 얼마나 잘못된 상식에 빠져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성근 교수님의 채널을 공부를 따로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스포츠 재활 트레이너 과정 이수할 때 배운 내용들하고도 많이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성근 교수님의 말씀이 다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션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가졌어요. 진짜로. 다음에 제가 이 모션만 따로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릴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 제가 그렇게 계속 케어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삼각 뒤에 받침뼈가 없으니까 지금 이게 노화가 진행될수록 이렇게 뼈가 석회 이렇게 그냥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이제 그때는 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공간을 띄우고 좀 근육을 아주 단련을 많이 해놔야 되는데, 어쨌든 제가 지금 뭐 이런 영상 찍는 것도 사실은 우리 현직자분들 위해서 제가 굳이 제가 뭐 칼리 지도자 가정 뭐 때문에 기수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제가 뭐 강해지고 싶겠어요. 대한검도의 검도 그 쭉도 들고 하는 스파링 몽둥이인데, 솔직히 말하면 몽둥이 주고 서로 치고받고 하는 거를 거의 20년 가까이 했는데 별 미련도 없어요. 스파링에 대해서 뭐 미련도 없고 뭐 강해지고 싶다는 생각도 없고요. 근데 이제 칼리라는 무술을 보니까 이게 현직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약자분들이 다양한 무기 루트에 대한 방어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아주 좋은 활용할 수 있는 무술이라고 생각돼서, 그래서 제가 굳이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했고, 그 과정 이수하고 제가 이 영상 업로드 하면서도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어요. 별의별 공격을 다 당했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제가 유튜브에 지금 올려드린 무기술 관련된 이론들은 사실은 칼리하고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제가 20년 가까이 검도 수련하면서 솔직히 검도 지도사분들은 동서양 고류 검술도 다 연구를 같이 해요. 그냥 스파링만 무작정 하는 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확립했던 제 나름대로 어떤 공방의 이치,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 몽둥이 들고 싸움질 해보니까 거기에서 제 나름대로 추려지는 이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 나름대로의 언어로 풀어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그걸 올렸던 이유가, 처음에 칼리 지도자 과정 이수할 때 솔직히 무술가라기보다는 무술 매니아에 가까운 사람들이 막 아는 척하고 저를 가르치려고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들어보니까 체득이 안 돼 있고 그냥 어디서 교과서적인 내용을 듣고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짜증이 나서 솔직히 유튜브에 제가 무기술 공방의 기초 이런 무기술 이론을 설명하고 싶으면 이런 개념에서 설명하라는 내용으로 사실 올렸던 거예요. 솔직히 이게 좀 좋은 뜻으로 올렸던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제 그쪽 관계자들 말고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 맞고, 그래서 제가 웃겼던 게 뭐냐면, 제가 그걸 올리고 나니까 자기가 마치 그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건 제가 체득하고 제가 20년 가까이 쭉도 들고 서로 몽둥이질 하면서 제 나름대로 체득해서 제 나름대로 언어로 풀어서 낸 건데, 그걸 자기가 알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현실 주변에 있잖아요. 무술 사기꾼하고 진짜 무술가들 막 뒤섞여 있어요. 진짜로. 저는 선수 출신도 아니고 생활체육인 출신이라서 제가 가진 한계점을 알아요. 그래서 생활체육인으로서 아마추어 무술가로서 그냥 제가 꾸준히 수련해온 나만의 노하우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게 하여튼 제가 별의별 분들을 다 겪어봤는데,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저한테 어떤 도장 문의할 때 함부로 말씀 안 드려요. 함부로 말씀 안 드리고, 그전에는 그냥 다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문의 주실 때는 제 나름대로 좀 선별을 해서, 최소한 무술 마니아가 아닌 곳, 그래서 무술가로서 단일 무술 경력이 오래되고 무술가로서 오랫동안 이제 수련해온 분들,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하고 솔직히 뭐 그렇게 관계도 없는데도 제가 보고 그분이 수련해온 기간들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추천해 드리는 것도 있어요. 유파도 다른데도. 그걸 이제 좀 유념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등 근육 위주로 했어요. 등 근육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육이 경직되잖아요. 그래서 무술가들은 근력 운동을 하고 나면 반드시 본인 무술 수련 해야 됩니다. 해야 돼서 이제 오늘은 라탄을 들고 간단하게 제가 느낌 가는 대로 음악에 맞춰서 탑버, 그 다음에 실제 스파링 한다는 느낌으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고 흘리고 하는 동작까지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뭔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 복싱 선수들이 이렇게 샌드백 치는 게 펀치 체력을 키운다고 하잖아요. 칼리도 마찬가지인데 뭐 칼리뿐만 아니라 무기술 모두 다 검도도 그렇고 뭐 라탄 스택이든 검도 같은 경우에 죽도든 간에 이렇게 고정된 물체를 통해서 계속 자기 리듬대로 실제 스파링 하듯이 치고 빠지고 박자 변화주고 강약 조절하면서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이제 무기술 체력을 키워주는 거죠. 근데 제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쭉 뻗는 거 있죠. 이게 되게 빨라요. 이게 원심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무기술은 맨손이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한손검은 그나마 좀 나은데 양손검 같은 경우에는 양손으로 휘두를 때 원심력에 의해서 그 죽도 끝에 가속도는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요. 이거는 일본에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인체가 1초에 뭔가 반응 속도를 가졌다면 그 양손검에서 내려오는 그 숙련된 무술가가 양손검으로 내려칠 때 그 속도가 만약에 인체가 반응할 수 있는 게 1이라고 가정했을 때 0.01 또는 0.001초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도저히 반응할 수 없는 속도예요. 그래서 검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상층 스파링만 하거든요. 오면 한 달 정도 기술 배우고 그냥 계속 스파링만 해요. 스파링을 통해서 기술 체계를 전수하는 형태인데 맞으면서 그게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이니까 당연히 예측하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이제 양손검은 서로가 거리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서로 관찰해서 아, 저 사람이 요런 모션일 때 어깨가 약간 내려가서 손목이 들어오더라. 아니면 여기서 한 걸음 압박을 넣은 다음에 손목을 치듯이 하면서 머리가 들어오더라. 이런 식으로 공격 수를 계속 예측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피해요. 보고 피하는 건 불가능해요. 칼리는 한손검이라서 검도에 비하면은 원심력에 의한 가속도가 낮긴 한데 근데 이 지금 아까 제가 요거 보여드린 것도 인체가 낼 수 없는 속도로 움직여요. 이게 사실은 이 속도는. 그래서 실제로 그리고 주먹보다 이게 워낙 가늘잖아요. 주먹은 이렇게 들어오지만 이거는 지금 측면에서 시야의 사각지대로 이렇게 좁은 물체가 들어오는 거라서 더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무기술은 반드시 무기술을 제대로 수련해야 돼요. 그렇게 무슨 셀프 디펜스 이런 데서 무기술 반응 훈련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라 이런 거 전부 다 안 돼요. 실제로 무기술 전문가가 휘두를 때는 시야의 사각지대에서 공격 타이밍에 들어오기 때문에 방어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기가 들어온 루트를 내가 미리 감지를 하고 이걸 최대한 많이 맞아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클럽의 1기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6개월 동안 맞는 연습만 했어요. 제가 칼리 보호장비를 입혀놓고 제가 계속 공격을 다양한 형태의 공방의 이치를 담아서 계속 때렸어요. 자기들은 계속 방어만 했어요. 방어만. 그게 인지훈련이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대다수의 뭐 아닌 데도 있어요. 분명히 체계적으로 하는데도 제가 분명히 봤는데 상당수는 그냥 서로 합을 맞춘 형태로만 하죠. 그게 문제라고요. 하는 데도 있어요. 분명히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이제 샌드백을 놓고 했던 거는 뭐 어떤 특정 유파의 기술이 아니라 제가 했던 게 이제 국내 지도자 과정은 말리카하고 패키트 티르시아 대한 아르니스 연맹 거기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제 지도자 과정 이수하는 데는 PTTA라고 그 패키트 티르시아 안에 군 이제 제럴드 위원기라는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군사 전문가 경찰 특공대 교관 출신인 분인데 이제 그쪽 택티컬에 좀 특화된 쪽. 근데 같은 패키트 티르시아예요. 제가 기술 체계를 양쪽 다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별로 없어요. 차이가 없고 그냥 대신 이제 순서를 라칸이나 약한 가정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조합해 놨느냐 이제 그 차이만 있고 그렇게 차이는 크게는 못 느꼈는데 어쨌든 그리고 이제 그 전 연맹에서 패키트 티르시아 그를 완전히 다 배운 것도 아니었어요. 마알리카 먼저 하고 패키트 티르시아 들어갔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여기 PTTA에서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도 있고 해외 마스터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계속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못 가서 그런 거지 해외 마스터한테 직접 배우는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모셔오는 거예요. 거기는 좋은 게. 그래서 제럴드 위원기 그 다음에 이제 톤, 킷. 예. 저는 개인적으로 무술가라서 톤, 킷이 더 잘 맞긴 한데 왜냐면 제럴드 위원기 그 톤께서는 이제 군 쪽에 더 특화되어 있으시니까 하여튼 그건 개인 취향이고 어쨌든 되게
잘 배울 수 있어요. 거기 가시면. 그래서 둘 다 추천하는데, 제가 지금 방금 했던 거는 사실은 패키트 TDC 안에 있는 포더크도 이제 제가 스파링상 자주 쓸 수 있는 걸로 추렸어요. 그 다음에 지금 공격도 그쪽 계통인데 좀 추려가지고 스파링상 좀 내가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추려서 몇 가지를 계속 숙달시켜야 돼요. 왜냐면 뭐 패키트 TDC 뿐만 아니라 칼리라는 그 무술 종목 자체가 너무 기술이 방대해요. 너무 기술이 방대해서 이거는 뭐 평생을 계속 그 기술을 계속 숙달시켜도 자기 걸로 소화시키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제 PTTA 쪽은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하고 오프라인하고 전부 다 같이 병행하게끔 뭔가 교육 체계가 아주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거기 이제 약한 락한 과정을 전부 다 봤는데, 그리고 뭐 세미나 때 직접 토운한테도 배우고, 64 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으로 체크받고 오프라인에서 토운킷한테 체크받고 이제 설명 듣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거기 기술 체계가 너무 방대해요. 다 그렇겠죠, 유파별로. 근데 물론 이제 공통되는 것들도 많아요. 꽤 많은데, 왜 저는 이제 두 개 유파를 같이 이제 맛보기식으로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으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감히 저보다 이제 칼리 지도자 이제 연차가 아주 오래된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감히 예측한데 그렇게 많은 방대한 기술을 완전히 체득하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체득은 그 기술을 내가 실제 스파링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체득이라. 아니, 물론 합을 맞춰서 그냥 짜고 치듯이 합을 맞추는 그런 약속대련은 다 하죠. 그거는 체득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건 체득이 아니고 그냥 몸에 익혀놓은 거고, 체득이라는 거는 무기술에서 체득은 내가 이 기술들을 이 기술들을 진짜로 내가 위급 상황이나 스파링 상황에서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응용해서. 근데 그거는 제가 그런 사람이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불가능에 가까울 것 같아서, 안에 기술들 몇 가지 안에서 제가 이제 실제 스파링 해보면서 이제 추려냈어요. 요런 기술들은 나한테 잘 맞다. 내가 요런 공격 조합은 요런 상황에서 잘 맞구나 해서 그걸 몇 가지 추렸고, 그거를 이제 샌드백을 통해서 계속 이제 타격 체력을 키우는 거죠. 실제로 이렇게 수련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리고 실제 제대로 된 칼리 지도자분들께서는 이렇게 개인 수련을 하시고 있고. 그래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슨 상황 그런 있잖아요. 복합 무술 안에 보면 셀프 디펜스 해가지고 무기술 들어오는 거 이런 거 있죠. 그걸로는 부족해요. 그건 택도 없어요, 진짜. 무기술은 무기술 제대로 된 전문가한테 배우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이제 검도나 펜싱을 통해서 스파링 노하우를 좀 많이 익히고, 그 다음에 이제 칼리도 배우면서, 칼리가 좋은 점은 나이프 이 스틱이 하나의 공격 체계 안에서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더티복싱이라고 맨손까지 다 연결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아요. 해보면. 그래서 무기술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 무기에 대한 방어 훈련은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실제 권총 사격을 제대로 배우지도 않고 모형 권총 들고 뺏는 연습 해봐야 그게 될까요? 내가 실제 총도 안 쏴봤는데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총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유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군대를 갔다 오잖아요. 저도 다양한 총 쏘봤어요. 실탄 소모용이죠. 그래서 이거 장갑차에 달는 거, 그 다음에 K1, K2, 그 다음에 하도 오래돼서 기억 안 나요. 미군 총 있잖아요. 왜? 뭐라노, 그거.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총. 켈빈도 쏘아봤어요, 미군 때. 켈빈 소총. 켈빈 소총 쏘아본 세대는 제가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괜찮아요. 잘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처럼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나마 총기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놀면 나가는구나 알지만, 그것도 안 돼 있는 여성들한테 권총 사격도 안 해보고, 그냥 무작정 이거 뺏으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나이프나 몽둥이질도 이것도 휘두르는 연습을 먼저 해보고 그 다음에 자꾸 맞아본 다음에 자기한테 적합한 방어 형태를 찾아가야 되는 거지. 그걸 정해놓고 이거 하고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공짜로 얻어지는 건 없어요. 제발 좀. 제가 좀 친한 칼리 지도자분 중에 한 분이, 이분이 이제 특공 무술도 하고 그 다음에
특공 무술 잘하세요. 발차기가 일품인데 특공 무술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칼리도 거의 1세대 지도자예요. 1세대 가까운 지도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학기도 하고 특공 무술 도장하면서 칼리도 같이 가르치는데 저한테 해준 말이 일반인들이 찾아와서 황당한 말 중에 하나가 좀 적게 수련하고 위기 상황에서 완벽한 호신술을 찾는데요. 자기가 황당하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내가부터 배우고 있다 이러는 거. 맞죠? 맞죠? 노력 없이 결과가 나오는 건 없어요. 특히나 이 무술 계통은 똑같아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 무슨 디펜스 이거 몇 가지 동작 배웠다고 해서 그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진짜 제대로 된 숙련가가 팍 치는 거를 내가 팍 한다고요? 택도 없어요. 눈에도 안 보여요. 보여요 이게 이렇게 이게 제가 지금 근력 운동 너무 많이 해서 근육 경직성이 있어서 이게 속도가 늦은 거예요. 이게 또 이거를 지금 뭐 동시에 팍 해가 팍 된다고요?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면 알아요. 제가 검도장에서도 그렇고 검도장에서 20년 가까이 그렇고 칼리 지도자로 활동한 지도 지금 클럽 오픈에서 한 지도 한 지금 3년 차 4년 회수로 4년 차 되는데 별의별 분들 다 왔다 갔거든요. 제가 그냥 딴 거 안 하고 제가 그냥 공격 방향도 요 정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언제 공격할지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방어 한번 해보세요. 이래요. 막은 사람이 없어요. 막은 사람이. 그 중에 군 최고 특수부대, 그 다음에 무슨 디펜스 전문가, 무슨 전통무술 대가, 뭐, 별의별 자기들 난다긴다고 자기들 입으로 이야기 주장하는 분들 온 사람들 많아요. 검도할 때는 제가 그냥 검도 지금 제가 머리 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저는 그냥 머리 칠 테니까 본인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해도 그냥 맞아요. 칼리는 요거 제가 요거 그냥 쭉 뻗을게요. 그냥 이렇게 방어만 하시면 돼요. 방어하고 카운터 공격할 수 있으면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이제 공격 들어갈게요. 이라고 해도 못해요. 왜? 저는 공격 기회에 들어가거든요. 움직이면서 시야의 사각지대, 호흡,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박자 전부 다 계산한 다음에 깨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격 타이밍에 공격이 들어가니까 방어를 못하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런 화려한 방어 기술이 되냐고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군 특수부대도 마찬가지예요. 군 특수부대 분들을 전 존경하고 제가 본업 쪽에 코칭을 많이 하거든요. 코칭 많이 해요, 진짜. 제가 되게 존경하고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존경하는데 총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진짜 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일반인보다 조금 나은 수준이에요. 진짜로. 본인이 군에서 훈련받는 거 말고 자기가 시간을 투자해서 따로 수련해서 배운 사람들만 예외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은 당연히 예외인데 그런 분들은 무술가에 가까우니까. 근데 그냥 내가 군 특수부대에 나왔는데 그냥 군대에서만 했던 것만 했어. 안 돼요. 왜냐면 스파링을 그렇게 자주 못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치잖아요. 전투력 손상이 일어나는데 스파링을 그렇게 자주 할 수가 있냐고요. 못해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짓수를 많이 활용한다더라고요. 주짓수는 최대한 안전하게 스파링 능력치를 많이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 맞죠? 요즘 좀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몇 번 따라해서 되는 거 절대 없어요. 제가 이거 지금 이 휘두르는 거면 지금 몇 년째인지 알아요? 예? 지금 거의 4년째잖아요, 이거. 검도할 때 제가 칼리 독하고 했다 했잖아요. 그때는 저는 무식하게 칼리를 제가 독하게 해놔니까 1kg 쇠봉 들고 했어요. 왜냐면 칼리 한 손검이 1kg거든요. 그래서 1kg 쇠봉 들고 했다니까요. 젊었으니까 그게 몸이 버틴 거지. 지금 했다가는 관절이 다 나갔겠죠.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안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셀프 디펜스라는 환상 버리세요. 그리고 무조건 근처 도장 가세요. 학기도 너무 좋다 했잖아요, 제가. 해동검도도 좋아요. 대한검도도 좋고, 그 다음에 뭐, 종합격투기도 좋고, 주짓수 좋고, 그냥 집 근처 도장을 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내가 일상생활 하면서 시간 쪼개서 갈 수 있다고요. 집 근처 도장에 들어가서 무조건 배우세요, 그냥. 수련을 하라고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이라도, 한두 번이라도. 그렇지 않고 영상 보고 대충 따라해서 내가 써먹겠다. 그런 이기적인 발상은 버려요. 그게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사기꾼들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주장하는 사기꾼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경력이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경력이 화려한 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경력이 화려해도 그런 식으로 주장하면 그게 사기꾼이지, 사기꾼 아니에요. 예. 특정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이거 하면 다 돼요. 이런 식으로. 개뿔이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진짜 이것도 못 막아요. 이것도 이게 지금 그냥 관잠들 노리고 그냥 들어오는 루트잖아요. 이것도 못 막는다니까요. 공격 기회에 들어가면. 해서 환상을 버리세요. 환상을 버리시고 바로 집 근처 도장에 등록을 하셔서 수련하세요. 그리고 하다가 뭔가 부족한 게 느껴지면 그때는 뭐 세미나도 가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선생을 찾아서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대신에 2년 3년 찔끔찔끔 하면서 이거저거 옮겨 다니지 마세요. 최소한 그 해당 무술을 10년은 해야 그 진위가 보이고, 그렇게 10년을 하고 나서 다른 무술을 접하면 연결이 돼요. 저는 칼리를 진짜 본격적으로 제대로 배워서 수련한 지는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검도를 했던 기간에서 20년 가까이 수련한 거에서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공통점이 너무 많아요. 공방의 이치나 무기술이. 제가 생각할 때는 칼리 마스터가 검도를 해도 금방 습득해서 따라올 거예요. 물론 이제 스파링 공방 부분은 조금 별개긴 한데, 근데 그렇게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술 3년, 저 무술 3년, 이거 3년 해봐야 연결 안 돼요. 연결도 안 되고 확장도 안 돼요. 그냥 머릿속에, 뇌피셜로 머릿속에서만 확장돼요. 이해력은 좋아지죠. 이해력은 좋아지는데 실제 몸이 못 따라가요. 무술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기억을 하는 거고, 스파링은, 시합은, 실전은 근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머리 수싸움으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